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벨벨 용불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벨벨벨벨 아까 네. 노동부 공익광고 그 듣고서 따라하신 거죠? 아니 되게 제가 원조죠. 원지지 사실은 벨벨벨벨벨벨 했는데 예. 그 고용노동부가 저 이거 따라한 거네 배종찬 소장. 근데 지금 광고 모델로 나온 그 여자분이 누군지 알아요? 누가 랩을 한 건지 알아요? 소울리스트죠. 오, 아네. 네, 잘 압니다. 요즘 아주 핫한 친구 네. 있어요. 친구죠. 네. 아니 근데 소울리스 좌는 이렇게 떴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벨벨벨벨 그렇게 외쳐도 안 뜨죠? 아니 저도 떴죠. 아 떴나요? 몸이 무거워서 못 떴죠. 뭐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밖에 비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행시를 받아보려고 그래요. 금리. 추첨을 해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리 이행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쇼미더뉴스 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첫 번째 네. 쇼미더뉴스는요.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사진 공개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북송된 북한 주민 사진 공개를 했어요. 네, 통일부가 어제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서 이뤄진 이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사진들이잖아요. 네, 뭐 통일부는 이 북한 주민들을 이제 북측에 송환을 할 때 이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국회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일 기자단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포승줄에 묶인 채 그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이제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묵묵히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만 이 다른 한 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이 상체를 숙인 채 뭐 얼굴을 감쌌다가 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옆으로 넘어져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세우는 듯한 모습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여튼 선상에서 16명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통일부가 근데 새로운 증거 없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 2019년하고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 사진이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지는 않았겠죠. 네. 당시에 그때 찍어놓은 현장에서 거죠. 촬영을 한 것이니까요. 네. 근데 이 자료를 공개하면서 통일부의 설명은 아니 그러면 탈북 어민에 대해서 북송 입장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언급하지 않겠다. 뭔가 배경 설명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또 밝힐 수도 있을 텐데. 기자들이 물어본다는 거는 결국에 국민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렇죠. 거 대신 물어보는 건데 대답을 왜 안 할까요? 언급 않겠다는 것이 노코멘트거든요. 상당히 궁금증은 증폭시키는 가운데 네. 통일부에서는 왜 바꿨냐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해줘야죠. 네. 자, 정상 기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네, 아무래도 이제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북송 당시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뭐 국회에 요청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이 굳이 직접 이 기자들에게 배포할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당시 북한 어민들을 북송한 것은 이 반인권적 행위였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정부 부처인 통일부가 이런 사진을 좀 공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여당이 북한 이슈를 정치적으로 쟁점하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에서 NLL 관련해서 쟁점을 만들었던 그 당시 모습이 생각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이런 식으로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만약 그런 거라면 국민들이 금방 알아챌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도 이 두 명은 이 북방 한계선을 넘었던 뒤에도 우리 측의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채 이틀간 도망치면서 시간을 끌었던 사람들이고 이 특전 요원이 제압한 뒤에야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다 라면서 이들의 귀순 요구에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대통령실 입장은 뭐예요 지금? 지금 상당히 논란이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반인륜 범죄, 그러니까 16명이 살해가 됐으니까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요. 일단 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이 서해상에서 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관련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제 그 윤영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자진월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입장을 뒤집은 이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또 그렇게 전해졌고요. 또 이 공공수사 1부는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이 국정원법상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그 국정원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이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공공수사 3부에서도 이번 이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관련해서 이 서훈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가 끝나면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제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연쇄살인범한테도 인권이 있냐. 예, 국민은 절대 공감 안 한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성숙 청취자께서는 최일구 앵커가 여기서 진행? 깜놀? 5년 됐습니다. 방금 전에 정상 기자 설명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나 지금 고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국정원이 전 원장인 두 사람을 서훈 전 국정원장과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을 한 상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범위하게 수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섬소년님이 유튜브로 믿음직한 통피 소년 최고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금리 이행시 드렸는데요. 자, 금방 올렸던 것 같은데 이자가 또 올랐다고? 금리빨 빼서 이자나 갚자. 금수가 제 물이 다스려도 이 정도로는 안 한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끊임없는 대통령실 잡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양산 사주 앞에서 막말 시위를 벌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의 친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확인됐고요. 이 사람이 이제 안모 씨인데요. 이 사람의 동생이 극우 유튜버로 불리면서 스스로 극우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벨라도라는 곳의 안정권 대표입니다. 이 안정권 대표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벨라도라는 게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유튜브 채널은 다른 이름이고요. 이 네. 별도로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을 벨라도라고 이름을 짓고 본인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데 좀 욕설을 좀 과하게 하는 좀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세월호 혐오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안모 씨도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동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공유해서 후원을 받거나 또 이 안정권 대표와 합동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안모 씨가 지난해 11월 이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고 하고 영상 편집 등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임용됐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캠프에 참여한 뒤에는 그 안정권 대표 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것은 연좌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의문이 남는 것은 그 안정권 대표와 했던 그 유튜브 활동이 아니면 애초에 이제 후보 시절에 이분을 왜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을 했느냐 좀 이 부분이 좀 의혹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대장 받아갖고 참석을 했다면서요, 그 유튜버가. 네네. 결국 근데 사표를 제출했더라고요. 네, 사표를 냈습니다. 이 안정권 유튜버가 완전히 극렬한 극우 보수 유튜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챗도 손꼽을 정도로 많이 받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누나가 이 안정권 유튜브의 누나가 이제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 채용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방금 전에 정상훈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 활동에 안정권 유튜브의 활동에 누나도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계자가 이런 관계자가 대통령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평산 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절을 향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안정권 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말이죠. 정상훈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하고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뭔 얘기입니까?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동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윤기중 교수가 이날 저녁 2시간 정도 이 용산 청사에 머무르면서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실 측은 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물론 이제 부친이라든지 뭐 가족들이 당연히 대통령의 생활 공간을 오갈 수는 있지만 그런데 대통령실은 생활 공간이 아니라 업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굳이 업무 공간에서 가족을 불러서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느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 마련해서 만들어준 신성한 공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렇죠. 국사를 챙겨주라고. 네, 뭐 이렇게 자는 곳이나 이제 쉬는 곳이었다라면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네, 업무 공간이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 수장님 얼마 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간부들이 대통령실을 드나들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강신업 뭐 정확하게 그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하고 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강신업 변호사인데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가 그분이죠. 회장입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어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팬클럽이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뭐 사진을 찍거나 또 그것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하면 그 보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팬클럽이 굳이 지금 대통령실이 보안 장소인데 이곳을 드나들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은 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준석 대표의 그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뭐 딱 수사받기 좋은 화요일이다, 뭐 어쩌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정상 기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뭐 부친은 또 와서 저는 식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문제 뭐 아주 환영받을 만한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가족이니까요. 그것도 직계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 팬클럽이 대통령실을 어떤 경위로 드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비난과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 팬클럽 김건희 여사 그 팬클럽 회장이라는 그 강신업 변호사 정상이죠. 거친 입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계속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또 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 사퇴 요구는 물론이고 이준석 수사를 하기 좋은 화요일이다라거나 이 국민의힘은 즉각 전당대회를 하라라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다. 뭐 어떻게 보면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해서 또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또 대통령과 또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걸 뭐 공개적으로 아주 거칠게 이렇게
반발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팬클럽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주목하는 것이 당권 도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도 그래서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이것을 뭐 아주 그 초점을 맞추어서 부각시키는 쉽지 않더라도 당권 도전자 중에 누군가는 또 제기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아, 나경원 전 의원이 내년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가 도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당권 관련되는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군요. 정상 기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을 그었다면서요? 네, 최근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강신업 변호사의 행보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은 본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의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고요. 네. 이 팬클럽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 강신업 변호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쏟아내서 본인의 의중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하고 난 관계 없다. 짧게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팬클럽이 상당히 논란이 된다면 이걸 부속실이든 조직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좀 단속을 했을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강신업 변호사가 이 게시판에 계속 올린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이 사진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팬클럽 회장한테 주고 게시판에 올렸다. 이건 괜찮은 걸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팬클럽 얘기 해봤고 팬클럽 얘기 나온 김에 배 소장님은 팬클럽 없어요? 지금 뭐 전 국민이 팬클럽이죠. 전 국민의 팬덤이죠. 나는 선을 그어야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청취자 제보 문자 좀 하나 교통 제보인데요. 이분 이름이 기네. 원빈보다 2배 잘생긴 투빈. 서해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해대교 3분의 1 지점 물고임 현상이 심합니다. 조심 운전해 주세요. 원빈보다 2배 잘생긴 투빈님 제보 감사합니다. 네. 자, 이행시 금리로 보내주신 이행시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금값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리스크 많은 내 주식은 오르질 않는구나. 금강 찾아 리투아니아로 가자. 금강 찾 리투아니아 금광인가? 네. 금은 금방 나가요. 잠시만요. 리명박 전 대통령. 혹시 저 다음 달 특사 이런 염두에 두시고 이행시 지으셨나 봐요. 금방 나간다니까요. 잠시만요. 리재용 대표.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사상 첫 빅스텝입니다.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0.5%포인트를 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워낙 0.25씩 올리는 건데. 네, 보통 0.25씩 그 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올려버리는 올렸는데요. 이 2배씩이나 그래서 올렸고요. 빅스텝이다. 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3번 연속으로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배 소장님, 미국의 금리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6월 물가 상승률이 9%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하든지 아니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로 하든지. 근데 어떤 지수로 하든지 지금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6월 물가 상승률 9%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한다는 거죠. 단행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날 발표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는 6%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 24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그럼 미국 금리도 이제 더 오를 거고 그렇죠. 우리도 금리를 또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도 5% 빅스텝 했지만 0.25%씩은 0.5% 올렸지만 0.25%씩 차근차근 올려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해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최고행크에서는 백해. 예. 이게 베이케이션. 우리 이제
여름 휴가 안 간다. 그러니까요. 리오프닝이라서 휴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플레이션이 베케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겁니다. 네.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방콕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네. 방콕. 정상 기자,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서 이제 걱정해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부동산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면서요? 최근 부동산에서 이제 깡통전세주의보 뭐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깡통전세는 이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과거 전세값이 크게 올라갔을 때 전세를 계약했던 분들이 올해 이제 재계약 기간이 됐는데 그런데 전세값이 지금 이제 집값보다 더 비싸져서 이 전세값을 내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집주인들은 이제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전세값을 내주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네, 그러네요. 올가을쯤에는 좀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끝으로 말이죠. 네. 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침체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신의 한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대출금리 압박이 심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재정적 지원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들여오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이게 또 고물가의 주범이거든요. 관세를 좀 대폭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도 좀 일어나면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경기 침체에 뭐 배종찬 소장님이 책임 같은 건 없나요? 벨벨벨벨벨벨벨.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금리 소개해 드릴게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리가 잘하면요. 예. 6687님께서 여기 조용한 배 소장 팬 있습니다. 아유, 네. 샤이 배 소장 팬이 계시네. 예. 근데 이런 문자가 달랑 한 개입니다. 전 국민이 팬이라는데 어떻게 한 개밖에 안 오죠? 아니,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는 다 샤랄라. 대표로 보내주실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두 분도 금리로 이행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제가 띄워드릴게요. 먼저 뚱커벨. 금은동 고사하고 리자만 쎄 빠지게 나가게 생겼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줬대요. 큰일 났다. 이어서 정상 기자. 금요일이다. 이틀 남았다.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장난치네. 아, 최고예요. 정상 기자 잘하고 있으니까 고등학생 웃는 것 같아요. 반팔 티셔츠 그러니까 저는 입고요. 중학생 같지 않아요? 대학생. 아주 중학생 아니에요. 오늘 후하시네요. 중2, 중딩. 정 기자한테 배신감 느꼈대 밖에서. 이번 주도요? 네.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